며느리는 집안의 종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 문턱을 넘는 순간 지은은 알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어? 며느리가 시어른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는 거야?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침 준비는 12가지 반찬에 국, 밥, 후식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입맛이 까다로웠고 매일 다른 메뉴를 원했어요. 이게 뭐예요? 국이 짜서 먹을 수가 없네.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새 국을 끓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싱겁다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운 반응은 없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제 방 좀 청소해 주세요.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방도 제대로 치우지 못한 채 시누이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은 옷가지와 화장품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2시간을 꼬박 청소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점심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12가지 반찬을 준비했어요. 시아버지는 특히 생선구이를 좋아하셨는데 비린내가 조금이라도 나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이걸 생선이라고 내놨어? 냄새가 코를 찌르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새 생선을 손질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간이 세다며 또다시 돌려보냈습니다. 3번째 생선을 구울 때쯤 지은의 손은 이미 화상으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세탁기 사용을 극도로 제한했어요. 전기세가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은은 대야에 빨래를 담그고 손으로 비벼 빨았어요. 겨울철 찬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빨래 한 번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더 고됐어요. 시아버지가 퇴근 후 곧바로 식사를 원하셨기에 정확한 시간에 맞춰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5분이라도 늦으면 가족 모두가 지은을 나무랐어요. 시간관념이 없어? 이러니까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식사 중에도 지은은 앉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서서 가족들의 반찬을 채워주고 물을 따라야 했어요. 밥을 먹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남은 음식과 식은 밥이 지은의 몫이었어요. 밤 10시 모든 집안일이 끝나고 나서야 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시어머니가 또다시 방문을 두드렸어요. 내일 아침 메뉴는 정했어요? 생각 좀 해놔야 장을 보러 가든 말든 하지. 네, 어머님. 생각해 두겠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지은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는 언제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에 지은은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은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하는 도구,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만 여겼어요. 한밤중 작은 노트를 꺼내 지은은 오늘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란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지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부터 지은의 일기장에는 매일 밤 시댁 식구들의 말과 행동이 빠짐없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기록이자 복수를 위한 증거였어요. 결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한때 윤기 흘렀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졌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 민수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저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심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국이 짜다고 3번이나 다시 끓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도 힘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어요. 손도 이렇게 트고 허리도 아프고. 지은은 갈라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 아니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시집살이 하셨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과장하지 마.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무슨 소리야.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전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음식으로. 아니, 지금 우리 엄마를 뭐라고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이해? 결혼하면서 각오 안 했어? 시집살이가 쉬울 줄 알았어? 민수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은 제 편이 아니에요? 편? 지금 나한테 엄마랑 너 중에 누구 편이냐고 묻는 거야? 민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전 그냥 당신이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어쩌라고? 엄마한테 가서 우리 마누라 편들어 달라고 해? 그럼 집안이 어떻게 돼? 민수는 짐짓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성격이 까칠하시잖아. 그냥 참고 살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요? 벌써 6개월이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옥이라니.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그럼 제 상처는요? 저는 괜찮은 거예요? 너는 점잖아. 참을 수 있잖아. 엄마는 나이 드셨는데 말대꾸하면 건강 나빠지시면 어쩌려고. 민수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의 감정만 중요했어요. 당신 정말 제 남편 맞아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남편 아니면 누가 남편이야? 근데 너도 좀 철들어.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저도 이제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지. 근데 며느리는 며느리잖아.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거고. 민수는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 우는 거 엄마가 보시면 또 내가 혼난다니까. 민수는 지은의 눈물조차
자신의 불편함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등을 돌렸어요.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민수한테 뭐라고 했다며? 남편한테 시댁 욕하면 어떡해요? 민수가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한 것이었어요. 지은은 배신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표정 관리 좀 해요. 맨날 우울한 얼굴로 돌아다니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 죽잖아.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고통만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남편의 말, 남편의 냉소, 남편의 외면, 모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지은의 마음속 분노를 키워갔어요. 남편은 나를 아내로 보지 않는다. 나는 이 집에서 철저히 혼자다. 지은은 펜을 놓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외로움과 배신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지은은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결혼 1년이 되던 날 지은은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 민수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저녁 식사 후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날? 특별한 날 있어?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아, 그래. 미안. 깜빡했네. 내일 저녁에 외식할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외식은 없었어요. 민수는 약속을 잊었고 지은은 더 이상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결혼 첫날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1년 전 오늘 나는 28살이 되었다. 그날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지은은 만년필을 들고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한 말. 너는 왜 이렇게 둔하냐?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축낸다. 한 문장 한 문장 시어머니의 말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날짜와 시간, 상황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빨래를 널다가 시어머니의 블라우스에 작은 주름이 생겼다. 시어머니는 내 뺨을 때렸다. 옷을 망쳤다고.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오후 2시. 시아버지가 식사 중 생선 가시가 씹혔다며 밥상을 엎으셨다. 나는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을 치우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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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장 속에는 지은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매일 밤 10분에서 20분씩 그날 당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다. 언니는 우리 집 식모 같아요. 아, 맞다. 식모보다 못하지. 식모는 돈이라도 받잖아요. 일기장을 넘기며 지은은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결혼 첫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며느리는 집안의 종이라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체가 변했어요. 처음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지만 점점 흐트러지고 격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글자에 묻어났어요. 나는 오늘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밥을 먹는 시간은 10분.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 지은은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어요. 저 불빛처럼 자신의 삶에도 언젠가 빛이 올까요? 민수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다. 그는 아내가 아닌 며느리만 본다. 나는 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는 도구일 뿐이다. 일기장 한쪽 면에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들이었습니다. 특히 심한 일이 있었던 날들이에요. 이날을 잊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 방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지은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무릎에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장 중간쯤에는 접힌 페이지가 있었어요. 지은이 가장 힘들었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죽고 싶었다.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었고 저녁엔 남편에게까지 모욕을 당했다. 나는 부엌 칼을 보며 생각했다. 이 칼로 손목을 그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하지만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는 건 너무 쉽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것이다. 그날부터 일기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약점.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남들 앞에서는 자상한 시어머니를 연기한다. 이 위선을 언젠가 폭로할 것이다. 시아버지의 약점. 건강에 집착한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민수의 약점.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른다. 자신의 의지가 없다. 이 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은은 일기장에 가족 구성원 각각의 특징과 약점을 정리했어요. 그것은 슬픔의 기록이자 복수를 위한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지은은 이렇게 썼어요. 이 일기장은 나의 증거다. 내가 당한 모든 고통의 증거. 언젠가 이 기록들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참고 견딘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대접하는 것이니까. 지은은 일기장을 덮고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결혼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38살이 되었어요. 1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시댁을 모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기 시작했어요. 어느 가을날 아침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급히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오른쪽 마비가 왔고 언어 장애도 있습니다. 당분간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시아버지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돌봐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엄마 좀 부탁해. 내가 간병인 구할 돈이 어디 있어. 신우이는 아예 병실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말했어요. 언니, 우리 엄마 잘 좀 부탁드려요. 전 애들도 있고 바빠서요. 모든 것이 지은의 몫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시어머니는 휠체어 신세가 되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날카롭던 목소리는 이제 어눌한 신음으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지은은 차분히 물었어요. 물 드릴까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물을 떠왔어요. 하지만 컵을 입에 대주지 않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10년 전 기억나세요? 제가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마시려 할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일이나 하지 물은 왜 마시냐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괜찮아요. 드릴게요. 전 어머님처럼 잔인하지 않으니까요. 지은은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도와주었어요. 한때 지은을 괴롭혔던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지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시간이에요. 지은이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삼켰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밥을 늦게 차리면 굶기라고 하셨죠. 이제는 제가 안 떠먹여 드리면 굶으시네요. 참 인생이 재미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지은은 일부러 더 가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아, 그래요. 이제 와서 미안하시다고요? 지은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시다니. 어머님,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인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지은은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0년의 기록이 담긴 그 노트를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었어요. 손찌검 당했던 날, 굶었던 날, 모욕당했던 날.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님, 이 일기장 보이세요? 여기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들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지은이 일기장을 시어머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날은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신 날이에요. 이날은 머리채를 잡아 끌으신 날이고요. 이날은 밥을 굶기신 날이죠.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 감지 마세요. 봐야 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야 한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전 어머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었다고요. 근데 어머님은 절종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도 아닌 존재로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다. 이제 잘못했다고 하시면 다해요? 10년이 돌아와요? 제 청춘이 돌아와요? 지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어머님을 돌볼 거예요. 끝까지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은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몸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창문 좀 열까요? 지은이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춥나요? 하지만 환기는 해야죠. 예전에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겨울에도 환기하라고. 제가 춥다고 하면 나약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1시간 뒤에야 창문을 닫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지은을 칭찬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효자네요. 저렇게 정성껏 모시다니. 민수도 고마워했어요. 여보, 고생 많아.
우리 엄마 잘 부탁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은의 간병 속에 숨겨진 차가운 복수를요. 10년의 고통을 천천히 조금씩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지은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전복죽이에요. 제가 새벽부터 끓였어요. 지은은 한 숟가락 떠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님, 죽이 식었나요? 죄송해요. 다른 일 하느라 늦었네요. 지은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일부러 시킨 것이었어요. 예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죠. 식은 밥이나 먹으라고. 따뜻한 밥은 시어른이 먹는 거라고. 기억나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달싹거릴 뿐이었어요. 지은은 계속 식은 죽을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마치 시간을 끌듯이요. 천천히 드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갈 곳도 없으시잖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거실로 나가실까요? 텔레비전이라도 보시면서요. 시어머니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켜주지 않았어요. 아, 리모컨이 어디 갔죠? 찾아야 하는데. 지은은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리모컨을 찾았어요. 찾았네요. 근데 어머님, 뭐 보고 싶으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거 틀게요. 지은은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머님은 조용한 게 좋으시죠? 하지만 전 이런 거 좋아해요. 10년 동안 제가 보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오후가 되자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를 욕실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씻으셔야 해요. 사흘이나 안 씻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씻기 싫다는 표현이었어요. 안 돼요. 씻어야죠. 위생이 중요하니까요. 지은은 시어머니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거칠게요. 아야. 시어머니가 신음을 냈습니다. 아프세요? 죄송해요. 제가 좀 서툴러서요. 근데 어머님도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며느리가 아프다는 건 다 꾀병이라고. 지은은 차가운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섞지 않고요. 물이 차갑나요? 참으세요. 찬물이 건강에 좋대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젊은 것들은 찬물로 씻어야 정신 차린다고.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약을 먹일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약 드셔야 해요. 지은이 약병들을 꺼냈습니다. 5가지나 되었어요. 이 약은 혈압약, 이건 당뇨약, 이건 심장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약만 입에 넣고 물은 한 모금만 주었어요. 물 더 드릴까요? 아, 근데 물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기저귀 갈기 힘들어요. 적당히 마세요. 시어머니는 약을 삼키기 힘들어했습니다. 목에 걸린 듯 기침을 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님. 제가 옆방에 있을게요. 뭔가 필요하시면 벨 누르세요. 하지만 벨은 시어머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아, 벨이 좀 멀리 있네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건강하시니까 밤새 아무 일 없으실 거예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시어머니에게 식은 죽을 먹였다. 차가운 물로 씻겼다. 물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 벨도 멀리 두었다. 지은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10년의 고통을 하루하루 갚아나갈 것이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확실하게. 1시간쯤 지나서야 지은은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불편하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는 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며느리가 울면 약한 거라고. 지은은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나쁜 며느리인가요? 아니에요. 전 정말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밥도 드리고 씻겨드리고 약도 드리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불만이세요? 말씀하세요. 아, 맞다. 말을 못 하시죠. 안타깝네요. 지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어머님. 내일도 전 최선을 다해 모실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만큼만요. 지은은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참. 어머님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거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거. 그럼 오늘 밤은 전등 끄고 주무세요. 어둠이 익숙해지셔야죠. 지은은 불을 껐습니다. 방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어요. 시어머니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이제는 눈빛으로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간다는 생각에 기뻐 보였습니다. 그럼 준비할게요. 옷 갈아입히고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지은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지금 나가기엔 너무 늦었네요. 내일 나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님, 실망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명절 때 친정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셨죠. 약속은 원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집에 왔어요. 여보, 엄마 상태 어때? 괜찮아요.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였어요. 고생 많아. 엄마, 밥 맛있어요? 민수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네. 우리 마누라가 정성껏 해드리잖아. 민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하는지요. 민수가 나간 후 지은은 시어머니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민수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 잘했죠? 어머님도 잘하셨어요. 괜찮다고 고개 끄덕이시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지 마세요. 제 얘기 들어야 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이제 이 집의 권력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저요.
어머님은 제 손 없이는 밥 한 숟가락도 못 드시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밥을 안 주면 어머님은 굶어요. 제가 물을 안 주면 목말라 하시고요. 제가 약을 안 주면 아프시죠. 지은은 시어머니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님이 10년 동안 저한테 했던 거예요. 저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이제 느껴보세요.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우리 엄마 어때요? 좋아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도 어머님한테 관심 없어요. 전화 한 통으로 책임 다했다고 생각하죠. 외롭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이제 어머님도 그 외로움을 느껴보세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약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약을 좀 늦게 드릴게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약을 제 시간에 먹어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릴 거예요. 그냥 조금 늦게요. 한두 시간 늦는 게 뭐 대수예요? 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무시했어요. 3시간 후 지은은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드라마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약 드세요. 시어머니는 약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급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머님이 일 다 하고 가라고 하셨죠. 급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지은은 천천히 약을 먹였습니다. 한 알 한 알 사이에 긴 시간을 두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잠 안 오세요? 불면증이신가 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면제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참으실래요? 시어머니는 수면제를 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면제요? 근데 어머님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요. 지은은 수면제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신력으로 이겨보세요. 저도 10년 동안 불면증 시달렸지만 약 한 알 못 먹었어요. 어머님이 약은 사치라고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전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어요.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약도 주잖아요. 조금 늦을 뿐이에요. 그것도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요. 입술이 떨리시네요.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지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 가까스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요? 지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은 쉬워요. 10초면 할 수 있죠. 하지만 10년의 고통은 10초로 지워지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도 10년 동안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 번도 제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셨죠. 지은은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어요. 이제 어머님도 아시겠죠. 힘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지요.
지은은 불을 끄고 방을 나섰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님. 내일도 저는 최선을 다해 모실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이제 권력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한때 당당하고 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은이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결혼 11년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이 집에 온 지 11년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은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11년 동안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11년의 기록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 한 행동이 다 여기 있어요. 지은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혼 첫날, 며느리는 집안의 종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날 울면서 이 문장을 적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주일째, 새벽 5시에 깨우시고 밤 11시까지 일을 시키셨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했죠. 또 넘겼습니다. 석 달째, 제 뺨을 때리셨어요. 국이 짜다고 저는 3번이나 다시 끓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째,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셨어요. 방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기며 지은은 하나하나 읽어주었습니다. 1년째, 제 생일이었어요. 아무도 축하 안 해줬죠. 어머님은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어요. 2년째, 명절에 친정 가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시집 온 년이 친정이 뭐가 그리 좋으냐고 하셨죠. 3년째, 몸이 아파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게으르다고 밥을 안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째, 저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죠. 어머님이 정신병자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7년째,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님 편만 들었죠. 저는 그날 혼자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째,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날부터 제 복수가 시작됐죠. 지은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11년 동안 저는 매일 밤 이 일기를 썼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이게 제 증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증거요. 시어머니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요? 지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11년 동안 저를 괴롭히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제발이라고요? 저도 11년 동안 제발이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죠.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알아요? 복수는 생각보다 허무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똑같이 해줬지만 제 마음은 시원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지은은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제가 어머님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증오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어머님을 보니까 그냥 불쌍해요.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누군가에게 시집살이 당하셨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신 거예요. 악순환이었던 거죠.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복수도 증오도 너무 지쳤어요.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11년의 고통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복수하지 않을게요. 제가 어머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지은은 일기장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기장, 어머님 보시라고 쓴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 쓴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이 일기장도 끝이에요. 마지막 페이지를 쓸 거예요. 지은은 펜을 들었습니다. 11년 하루.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긴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패배자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을 돌볼 거예요.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의무로요. 며느리의 의무로요.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어요. 고마워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양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은은 손을 빼내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따뜻한 죽을 드릴게요.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지은은 방을 나섰습니다. 일기장을 손에 든 채로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11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미움으로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지은은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지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용서할 시간이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복수의 시간도 함께 저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따뜻한 죽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 먹여드렸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증오는 끝났으니까요. 2달 후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잠든 것처럼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친척들, 이웃들, 시아버지의 지인들까지요. 며느리가 정말 효녀네요. 끝까지 그렇게 정성껏 모시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지은을 칭찬했습니다. 지은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엄마도 편히 가셨을 거야. 민수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 회사 가봐야 해. 너무 많이 쉬었어. 오늘은 좀 쉬어. 민수는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휠체어도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11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은은 빈 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도 왜 이렇게 불행해야 했을까요? 눈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11년 전을 떠올렸어요. 순수하게 사랑받고 싶었던 새댁 시절을요. 전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 대신 모욕을, 존중 대신 무시를 받았어요. 어머님은 왜 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전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은 고요했어요. 지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1년간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복수는 끝났다라는 문장이 보였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일기장을 꼭 안고 지은은 울었습니다.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슬퍼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 누워있던 침대, 바라보던 창문. 어머님도 외로웠죠? 어머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지은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시어머니도 어머님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저한테 똑같이 하신 거죠. 그것은 대물림이었습니다. 고통의 악순환이었어요. 전 그 고리를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멈춘 거예요. 지은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 아래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11년 열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더 써야 할까요? 나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 11년의 고통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미움은 나를 시어머니처럼 만들 뿐이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어머니여, 당신도 피해자였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나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나는 이 고리를 끊는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 지은은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한다. 복수한 나를, 미워한 나를, 차갑게 군 나를 용서한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11년의 기록이 끝났어요. 지은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게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책장 깊숙한 곳에 일기장을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38살의 자신이 보였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11년의 세월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고통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전 살아남았어요. 11년을 버텼어요. 지은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복수자도 아닌 그냥 저로 살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사진들을 봤어요. 결혼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지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는 못 돼요.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했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오늘은 내가 주문할게. 피자 먹을래? 좋아요. 지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식탁에 앉아 피자를 먹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지은의 대답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도, 복수도, 미움도 끝났다는 의미였어요. 고생했어. 정말. 민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은은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민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당신도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쉴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지은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은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평화였어요. 지은은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